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유학과 미래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한 내용은 미래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핵심 가치들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핵심 가치에 대해서 유학적 가치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서 먼저 우리가 신뢰 경영과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뢰 경영과 신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고, 인간 존중과 인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고, 그다음에 정도 경영과 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상생 경영과 이해의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소위 우리가 종묘제례나 아니면 문무제례 때 쓰는 8일무라는 춤입니다. 8일무라는 거는 우리가 논어에도 나옵니다마는 8명이 횡대로 종대로 8명이 쓰니까 88이 64, 64명이 춤을 추는 그러한 춤이죠. 군무죠. 그리고 이 8일무는 문무가 있고 무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원, 우리가 영신 다음에 거쳐가지고 초원 때까지는 문무를 추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종헌까지는 우리가 무무를 추죠. 문무라는 것은 우리가 문물의 문화 창달에 대한 기여한 공을 기리는 춤이고, 무무라는 것은 영토 확장이나 세력 확장을 위해서 고인을 기리는 그러한 춤입니다. 그런데 이 8일무는 천자를 위해서 추는 춤이죠. 우리가 제후를 위해서 추는 춤은 6일무입니다. 6일무. 그죠? 6일무. 6일무니까 66이 36, 36명이 추는 춤이고, 대부를 위해서 추는 춤은 4일무입니다. 4일무니까 횡으로 4, 종으로 4니까 4, 4, 16, 16명이 추는 춤이죠. 이와 같이 예전에는 고대 중국 그리고 주나라 이후 시기까지 각 계급에 따라 가지고 나름대로 춤이나 노래나 모든 예식이 나름대로 다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얘기라는 데서 다 정리를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8일무라는 것도 보면 아무나 출 수 있는 춤이 아니죠. 특히 귀족 자제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춤과 노래를 통해 배우게 해서 예를 익히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를 굉장히 예전 고대 중국에서부터 공자 시기 이후로 굉장히 중시해 왔죠. 특히 동양에서는 아직도 예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세대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예라는 것은 예 불화서인, 예는 저기 백성한테까지는, 일반 백성한테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형불상대부, 형벌이라는 것은 대부의 지위까지 올라오지 않는다. 대부 아래까지다. 이런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귀족들은 예로서, 예의 규범으로서 통치를 하고 다스리고, 귀족 아래 평민들, 백성들은 형벌로서 다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으로 보면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름대로 계급 구분에 의해서 각각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는 방법이 달랐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현대 사회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란 도대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일 전에 보면 제1장에 공자가 계시한테 말했다. 계시를 일러 말했다. 8일무 어정. 방금 우리가 본 춤이 있죠. 8일무. 8일무 어정. 어정이라는 것은 자기 정원에
개씨가 말 그대로 대부지요. 노나라 대부인데 거기에 자기 정원에서 8일무를 추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 고난과 지위를 넘어서 예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범했다 이런 잘못을 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8일무 어정 8일무를 자기 정원에서 추계되면 시가인야라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용납을 한다 그러면 숙 어떤 것을 무엇을 불가있냐라 무엇을 용인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한테 적합한 자기한테 합당한 그러한 예를 벗어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런 춤을 하나 추는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5만 가지 다른 사람들이 용납 도저히 규범상 또는 예법상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해 나갈 것이다를 해서 나름대로 개씨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8일 17장에 보면은 자공욕거, 욕거라는 것은 없애기를 바랬다. 뭐를? 고삭지희양. 고삭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각 제후국에서는 천자로부터 매년 원력을 받아오죠. 역을 받아오는데 달력 쉽게 얘기하면 달력을 받아오는데 그것을 자기 말 그대로 종묘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매월 초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해당 월에 달력을 빼내서 정사에 활용하고 농사에 활용하는 그러한 예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고삭 그러한 예를 고삭이라는 예를 지날 때 희양 양을 제물로 바쳤죠. 양을 제물로 바쳤는데 자공 공자의 제자가 매달 그 양을 제물로 바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공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공자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자왈 공자가 얘기하기를 사야라는 것은 이제 자공의 이름이 단목사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야 자공아 이 기양 너는 이자는 너니까 너는 이 기양 그 양을 사랑하는구나. 아의 길에 나는 본래 그 예법을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그 물건에 초점이 맞춰가지고 그거를 뭐 그만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전으로부터 내려오던 예법을 잘 보존하고 숭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공자의 시대나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나 나름대로 예라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인간의 도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인이라고 얘기하실 때 측은지심, 맹자는 측은지심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발로가 돼서 인의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라는 것은 인의 덕목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덕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맹자는 그것을 바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양지심 우리가 양보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이 예의 단초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 식당을 갔을 때나 또는 우리가 공공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나 또는 하다못해 어떤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탈 때나 우리가 친절하게 양보를 해주고 공손하게 대해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 우리 사회는 예가 없는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가 중요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공자는 논어 맨 뒤편에 맨 마지막 장에 부질에 무의임냐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논어에서 보면 부질에 예를 알지 못하면 무의임냐라 일어설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일어서지 못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얘기했지만 바로
인간관계에 있어 가지고 여러 사람과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없다 그러면. 그래서 공자는 자기 아들인 백어한테도 어떻게 얘기했죠? 두 가지를 강조를 했죠. 하나는 예를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또 다른 하나는 시를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하고 함께 살아갈 수가 없고, 시를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와 말,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공자는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무시하고 지 맘대로 내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를 않죠.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공손히 대하고 우리가 규범을 지키며 양보할 줄 아는 이러한 마음은 현재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에 대해서 자꾸 그 공자가 한마디로 얘기해요. 예는 인이 무엇입니까? 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자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연이 물었더니 인이 무엇입니까? 얘기했더니 그거는 극기복례인이라. 극기복례.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인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극기복례라고 얘기했어요. 예로 회복되는 거.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서 공자가 얘기를 합니다. 안연히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랬더니 좀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극기복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례물시.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마라. 비례물청.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아라. 비례물언. 얘가 아니면 말도 하지 말아라. 비례물동.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청언동.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말아라. 다시 얘기하면 얘가 아니면 거기에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 근데 공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 당시 춘추 전국 시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혼란의 시대였죠. 길거리에 시체가 뒹굴고 각 제후국들은 옆에 나라의 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날마다 전쟁을 일으키고, 말 그대로 전 세상은 혼돈과 혼란과 악의 다툼의 시대였습니다. 그죠? 자, 그럴 때 공자는 이걸 어떻게 이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고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 방법은 구체적으로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이 예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얘기해서 예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과 무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바로 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만 모든 사회가 풍요로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 그 사진에 나온 양반은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리처드 니스벳이라는 교수입니다. 니스벳 교수는 세계적인 석학으로 이름이 나 있죠. 그런데 이 양반이 얘기한 거는, 이 양반이 당초에는 이 사람이라는 건 어디에서 태어났든 간에 저쪽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던, 저쪽 아메리카에서 태어났던, 저쪽 한국에서 태어났던, 중국에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태어났든 간에 인지하는 방식이나 능력은 다 똑같다. 그리고 싸우는 방식도 똑같고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서부터는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자라고 어떻게 교육받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인지하는 방식서부터, 생각하는 사고서부터 많이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스벳 교수가 지은 생각의 지도, The Geography of Thought, 생각의 지도라는 책에서 이 양반은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 차이를 자기가 실험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은 이 수천 년간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해 왔고 또 인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서로 차이가 나더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intelligence and how to get it 이거 지능이 무엇이 지능을 깨우는가라는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지능 결정에 우리가 유전적 요인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양반은 환경적 요인이 유전적 요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기까지의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부분이 이 유전적 요소보다 오히려 이 사람 지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릴 때 제대로 된 교육, 어릴 때 훌륭한 환경 속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산수화죠. 이것도 일종의 동양화를 이렇게 보면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이게 산과 나무들, 언덕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넓게 광활하게 보이는데 사람은 저 밑에 조그만하게 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은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개인주의적인 개인의 어떤 존재 이거보다는 자연과의 전체적인 조화 그리고 인과관계 배경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을 더 많이 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도 보면은 이 나무 숲을 이 풀잎들은 크고 바위들은 큰데 사람은 조그만해요. 이런 그림들을 산수화 동양 그림을 보고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동양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실험을 한번 합니다. 이 수족관에 이 고기들하고 수초가 있는 이런 수족관을 보여줘요.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동양인 서양인들한테 보여주고 자 머릿속에 남는 기억에 남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서양인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이 물고기들을 묘사를 했어요. 물고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왼쪽으로 가고 있고 크기가 어떻고 방향이 어떻고 뭐 입의 모양이 어떻고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잘했어요. 그런데 반면 동양인들은 이 고기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수초, 이 수초들하고 요 수초 밑에 있던 이 달팽이, 그리고 뽀글뽀글 올라오는 이 기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많은 관심과 자세한 묘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앞에 조금 전 산수화에서도 봤지만 동양인들의 사고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인간관계, 배경, 전체적인 그림 이런 쪽에 오히려 많은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여기에 소하고 닭하고 풀하고 이 세 가지를 놓고 자, 두 가지를 관계되는 것끼리 짝지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짝을 지을 겁니까? 이렇게 짝지을 건가요? 이렇게 짝지을 건가요? 어떻게 짝지을 건가요? 자, 그런데 서양인의 대부분은 이 동물이라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이 소와 닭을 같은 카테고리로 묶었고 동양인들은 소는 풀을 뜯어먹고 산다라는 측면에서 소와 풀을 같은 카테고리로 묶었어요. 자, 이와 같이 리스백 교수는 일단 서양인과 동양인의 사고 차이가 분명히 인식하는 사물을 봤을 때 인식하는 사고 방향의 차이가 있다를 증명을 해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전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주위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예라는 거에 대해서 마르고 닳도록 듣고 살아온 이 동양인하고 그다음에 이 투쟁과 자기 개인의 실존을 중시하고 있는 서양 사람들하고 기본적으로 사물에 대해서 인지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느끼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인들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왜 얘가 필요한가를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악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인생이정, 사람은 태어날 때 본래 고요하게 태어난다. 천지성이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 내려준 본성이다. 그런데 감어물, 사물에 감흥을 하면 이동, 충동이 일어난다. 성지 욕냐라. 그것이 바로 본성의 욕심이다. 물지지지, 사물이 다가오면 이 알미라는 인식이 작동을 해서 알아차린다. 연후에, 그런 연후에 호오, 호오라는 것은 좋고 싫음. 사물을 봤을 때 저 사물을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 좋고 싫음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머릿속에 호오 무절 언해. 그러니까 호오가 안에 마음에서 무절, 절제가 되지 않으면 지유어 외라. 지, 우리 알미라는 것이 외부의 사물에 유혹된다. 그래서 불능반궁이라. 반궁이라는 것은 다시 자기를 돌아본다. 다시 돌아볼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결국은 천리가 멸한다. 그래서 천리의 이치, 하늘의 이치가 본래 순수하고 맑은 하늘의 이치가 멸하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 부물지감인, 사물이 사람을 감흥시키는 데는 무궁, 끝이 없다. 무궁무건한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인지호호 무절. 근데 사람이 호오, 좋고 싫어하는 것을 무절, 절제를 하지 않으면, 즉 이것은 물지, 사물이 다가와서 인화물이라. 사람이 물질화 되는 거다. 사람이 사물화 된다. 인화물, 사람이 사물화 되는 것이다. 인화물야자, 사람이 사물화되면, 이런 얘기죠. 멸천리, 천리가 없어지고 천리가 멸하게 되고, 궁, 인욕자라. 인욕이라는 건 사람의 욕심이 발하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악기, 우리가 얘기의 악기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조금 더 보면 이때 이렇게 되면 어시에 이때 폐역사위, 폐역사위라는 것, 폐역이라는 것은 거스른다 이런 얘기고, 사위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니까 거스르고 거짓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음일장난, 음일이라는 것은 음란하다. 장난이라는 것은 아주 혼란스럽다. 음란하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외부 사물에 우리 마음을 뺏기면, 이런 얘기죠. 시고로 그렇게 돼서 강자협약,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협박하게 되고, 중자폭약, 많은 다수가 적은 소수를 폭력을 가하게 되고, 지자사우, 아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을 속이게 되고, 용자약고급, 힘 있는 사람이 겁 많은 사람을 겁박하게 되고, 질병불량, 환자들은 우리가 보살핌을 받을 수가 없고, 노유고독,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고아나 홀로 된 사람은 부득기소 어디 갈 데가 없어졌다. 자, 이것이 바로 대란지도라. 이것이 대란, 크다 큰 혼란의 길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사물을 봤을 때 감흥하는 우리의 마음을 통제를 하지 못하면 바로 이러한 대란으로 가는 길이다. 따라서 예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대란으로 가는 길을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의 악기편에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욕망을 통제하지 않으면 전쟁, 불안, 무질서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 예라는 방법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이 얘기했죠. 사람의 성은 악하다. 지금 사람이 선하게 보이는 것은 기선자 위하라. 자기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다. 금인지성,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유호리언이다. 이익을 좋아하게끔 되어 있다. 따라서 순시, 그러한 본성을 따르게 되면 고로 쟁탈생이라. 쟁탈이 일어나고 사양망이라. 서로 양보하는 것이 없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러한 호리, 욕심 부리는 것을 절제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저기 예에 대해서 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